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소폭 흘러내리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보면 뉴욕 증시 굉장히 나홀로 질주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들 뉴욕 증시로 넘어가는 모습들 올해 확인이 됐고요. 또 최근엔 들어서는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여러 이슈들로 흔들리다 보니까 더욱더 잘 나가고 있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의 발길을 돌리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2025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때는 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지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에 나왔던 이슈들은 조금 흐린,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증시 흐린 날이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사상 최고치에서 뉴욕 증시도 살짝 주춤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음 주 12월 FOMC, 올해의 마지막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3대 주요 지수 1개월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가 흘러내리는 모습들, 잠시 주춤한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들 가운데 흘러내리는 모습 가운데 어떤 그런 영향들이 있었을까? 어떤 요인들이 증시를 조금 발목을 잡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최근 들어서는 CPI, PPI 등 물가 지표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밤사이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에 조금은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헤드라인 수치부터 함께 보시죠. 전월 대비 도매 물가는 0.4%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가 0.2%였는데 이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3%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2023년 2월 이후 최대 폭의 증가율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요. 전월 대비 0.2%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 상승했는데 마찬가지로 2023년 2월 이후 최대 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전월 대비 상승률 그리고 2023년 2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보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맞나라는 물음표가 살짝 시장에 생기는 모습이었죠. 전문가의 이야기도 동일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길이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된다. 계속해서 3% 아래에 좀 머물러 있기는 한데 연준의 목표치인 2%로 가는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 이 추세가 계속해서 주춤하고 있다라는 그런 살짝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다 보면 연준으로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지표 시장에 조금은 먹구름을 들이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날 또 다른 지표가 공개됐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공개됐는데요. 이것도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신규 건수나 2주 연속 신청하는 계속 건수나 전주 대비 모두 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조금의 계절적인 영향, 변동성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4주 이동 평균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5천 건씩 그리고 3천 건 이상씩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신규 신청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22만 건을 상회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 수치가 정말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살짝의 두려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실업률이 4.2%로 이미 10월 실업률이었던 4.1%보다 높아지기도 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경제 지표가 아쉬웠던 가운데서도 그래도 일단 희망을 걸어볼 건 시장은 12월 기준금리 인하가 순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FOMC 전망, 페드워치를 통해서 일단 선물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좀 주춤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12월 인하는 될 것 같다라면서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밤사이 PPI를 확인하기 전보다는 조금 그 가능성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100%에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아쉽긴 했습니다. 증시에 살짝 우려 섞인 목소리를 주긴 했지만 일단은 12월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먹구름이 꼈다, 흐린 날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바라봐서였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올해만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어제 톰리의 발언 소개를 해드렸었죠. 대표적인 시장 강세론자인 톰리이기 때문에 이분이 2025년에 대해서 살짝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했다라는 데서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강세장은 3년 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3년 차가 2025년이고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다. 7,000선 도달했다가도 연말에는 6,600선까지 밀려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러미 시걸 교수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5년이 작년과 올해만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기껏해야 0에서 10 또는 5에서 10%의 수익률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분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티펠 증권사도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에서 15%의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반기에 고점 도달한 뒤 5천 중반까지 S&P 500 지수가 밀려날 것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고하저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물가 상승 압력 완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매우 더디고 GDP 성장률이 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라면서 내년 중순 GDP 성장률 1.5% 전망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에 따라서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등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 비중 좀 늘려가야 된다라고 조언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세 곳에서 지금 상고하저 움직임을 예상하는 조금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온 가운데 무디스도 지금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무디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내년에 경제가 폭풍에 휘말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 두 가지로 이민 정책과 관세 정책 등 트럼프 2기에 대표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정책들의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민자들이 2022년 타이트했던 노동시장에 힘이 되졌는데 노동시장, 이민자들이 사라졌을 때 과연 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이고요. 또한 관세 정책으로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일자리를 줄이거나 투자를 감소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또 가격이 인상이 되면 소비 또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후폭풍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추세 주춤하고 있는 것 확인이 되고 있고요. 노동시장 아직까지는 양호하지만 이렇게 실업률이 다시금 오르는 등 살짝은 불안한 그런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2기 이제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가운데 미 연준을 너무 믿지 말아라.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내년에 상고하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나온 상황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런 표정을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축 늘어져서 그래서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라는 내년에도 증시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란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든 길이 있죠. 그리고 그 길을 마켓 시그널이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 빠른 정보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